아니 이거 그거야. 진짜 너무 별론가? 자 봅시다. 책 없는 사람 프린트 필요한 사람 있나?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18강 4개 할 건데 이 4개는 다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두 번째 책이 다 나왔어요. 만들어서 제본서 보냈고 거기는 21강부터 테스트 1까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만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전 범위에 대한 변형 문제가 한 4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 일단 여기까지 받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막판에 한 권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한 800개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린트로 그거 찍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안 받아. 내가 안 받아. 맞아. 11월에서 받는 거야. 나는 교재비를 한 푼도 받지 않음. 좋습니다. 혹시 17강까지 돼 있는 사람, 다 끝낸 사람 있나? 안 된대. 자, 하여튼 주말까지 해서 18강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에 시험 봅니다. 또는 금요일에 오는 사람은 금요일에 시험 봅니다. 시험 범위는 14, 16, 17, 18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지문만 가지고 그 출제 방식은 중간고사랑 똑같이 낼 거예요. 중간고사랑 문항까지 1대1로 일치시켜서 낼 거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점수를 집으로 보낼까 했는데 그건 너무 귀찮으니까 안 보내는 걸로 하고 그거는 너무 놀랐네. 2학년 때는 좀 보냈던 것 같거든? 근데 3학년 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 이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보내지 않는 걸로 하고 자 18강 봅시다. 지문 4개고요. 앞에 2개는 쉽고 뒤에 2개는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지문이 내용은 되게 쉬운데 약간 좀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보시면 They're estimated to be more than 16만 개 farms spread acro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사가 are estimated 이렇게 나와 있죠. 대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도부사 도치가 일어나서 주어가 동사보다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to be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거 있죠. 얘를 주어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가장 쉽게 일단 문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써줄게.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더 좀 문법적으로 정당한 설명은 문장의 주어를 빨간색으로 써볼게. 문장의 주어를 예로 잡고 farms are estimated to be 유도부사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유도부사 도치가 된 상태에서 뒤에 보어가 있는 문장이 전개된 형태고 이 경우엔 주어가 farms. Farms are estimated to be there.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해석은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흰색대로 갈게요. are estimated가 수동태 동사고 to be more than 160 farms 이 전체를 투부정사 주어로 잡는 게 일단은 제일 쉬워 보인다. 그 다음에 spread across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거 있죠? 이 친구는 이렇게 farms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확산되어 있는 이런 뜻이야. 저걸 동사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그 과거형 동사처럼 보이는 것 뒤에 전치사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산되어 있는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공화국 합쳐서 그래요. 많은 농장이 있대. 자, 그 많은 농장들 중에 you'll find barns 이렇게 해서 you will find barns 문장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문장 여기 있습니다. You might be fortunate. 운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SVO, SVC 두 개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 앞에 있는 거는 전명구예요. 그래서 이 안에선 주어 동사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농장들 중에 너는 헛간을 발견할 거고 그리고 그 헛간들 중에서 너는 운이 좋을 수 있다. 뭐 할 정도로 운이 좋냐? enough to 부정사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 to stumble across a classic tractor like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요거
뭐 잘 알겠지만 enough to 부정사 붙이면 앞에 있는 형용사의 정도를 판단해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운이 좋을 수 있다. 뭐 할 정도로 운이 좋냐? stumble across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날 정도로 운이 좋을 수 있다. 뭘 우연히 만나냐? classic tractor like 이거. 뭐 이 고전 트랙터를 만날 정도로 우연히 만날 정도로 네가 운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트랙터의 생산은 멈췄다. 1964년에. 그래서 production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production stopped in 1964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찾았잖아? 이 트랙터는 미국이랑 영국 생산이에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한 트랙터를 아일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가보시면 if you were to strike up, 이 strike up이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대화를 시작하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정법 문장이죠. 우리가 실제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가정법 if절 if you were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네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농부와 어떤 농부냐? Who still owns one, 아직도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she might well give the chassis of her, 이게 문장이 좀 길거든? 얘가 주절인데 give가 사형식이에요. 얘가 사형식이고 요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affectionate tap, 요 부분 있지? 여기가 직접 목적어, 요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눈에 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더가 있단 말이야. 더는 관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잘 찾았어. 근데 여기 on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럼 얘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되죠. give 다음에 명사가 2개 붙어 있기 때문에 사형식이다 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한테 얘를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의 메시 퍼커슨 35의 셰시에게 주는 거야. 정확히는 셰시에게 뭘 주냐? affectionate tap. 이 affectionate tap가 약간 그 톡톡 두드리는 거 있죠? 그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팡 치는 거 아니고 톡톡 약간 애정어리게 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향수에 젖어 말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give and remark예요. 요 두 개가 동사 병렬일 겁니다. 여기 give랑 여기 있는 remark 두 개를 동사 병렬로 만들어 주시고, give에 대해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전개가 돼 있고, remark에 대해서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나와 있다. 뭐 D라고 안 써도 되겠지, 이 경우엔. 자, 그래서 네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 농부가 얘를 약간 그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 트랙터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원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부정대명사 원을 썼단 말이지. 부정대명사 쓰는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랑 대상이 불일치하지만 어떤 범주나 카테고리 일치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시를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펜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새 걸 샀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원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펜이랑 산 펜이랑 그 카테고리는 일치하지만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 이럴 때 쓰는 게 원이다. I lost a pen, so I bought a new one.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펜 그 자체를 다시 찾았다라고 한다면 I lost a pen and I found it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 자리에 원이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거랑 범주는 같지만 대상은 불일치한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트랙터는 그냥 트랙터 이름이잖아. 이 모든 트랙터를 집합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t이 아니고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필자는 부정대명사 원을 썼다. 종류만 일치하고 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일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they, 요게 them이거든? they, them, that 요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they는 제작사 얘기하는 거죠. 제작사고, them은 트랙터 얘기하는 거고요. like that. 이거는
지가 산 트랙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본다. 이 데이는, 이 친구는 제작사. 이거는 현행 모델. 그리고 like that, 그것과 같이잖아. 그것과 같이 이게 자기가 소유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갈게요. 네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여전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지 트랙터한테 애정어린 눈으로 두드림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제작사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형사에 져서 얘기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the fact가 나왔고 이 문장의 동사가 여기에요. seems. 이건 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seem to 부정사, appear to 부정사를 판단 입증 동사라고 하고 실제로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죠.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겠지 그러면 seems to provide니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편의상 seem to provide까지 전체를 동사로 잡아버릴게요. 이렇게. 자,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증거를. 자, 무슨 증거냐? of its superior build quality. 그 우월한 상품의 질을 이런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작품질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더 팩트 나왔으니까 동격절이겠죠. 동격절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뒷문장이 완문이어야 됩니다. The tractor has survived. 생존했어 적어도 58년을. survive 자동사기 때문에 이거 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저 대은 동격 대시입니다. 위치로 바꾸고 이런 거 안 돼. 해석해보면 이 트랙터가 58년 동안 작동했다는 사실은 생존했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8년 동안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매우 잘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기다려봐라. How long did the other 이 숫자 produce between 어쩌고저쩌고 last 하는데 이거는 직접 의문이잖아. 직접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이 자리에 있고 조동사와 본동사가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이 tractors거든. 그리고 동사가 여기 있어요. 저 produce between 1956 and 1964 이거는 묶어가지고 얘는 얘를 수식하는 분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 1956년이랑 1964년에 생산된 이 38만 개의 트랙터는 얼마나 사용 가능했는가?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went for scrap. 얘네가 고철로 팔려나가기 전에. 필자가 정당한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트랙터가 1956년인가 4년인가 모델이거든? 옛날 모델이거든? 근데 보면 1964년에 생산이 중단됐다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195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제작된 트랙터들이 현업에 구르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트랙터는 56년 모델이란 말이야? 그럼 56년 모델뿐만 아니라 57년, 58년, 59년, 60년, 61, 2, 3, 4년에 생산된 모든 트랙터들이 지금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좀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우월한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57년에 생산된 거는 왜 지금 시장에 없냐? 58년에 생산된 거는 왜 지금 사용하지 못하냐? 이 의문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빌드 퀄리티가 아니고요. 먼저 그냥 스포를 할게요, 내용을. 이 1956년 모델 있지? 이 사람들이 쓰는 이 모델, 이거를 아일랜드인이 만들었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뭐 중요한 얘기 하나 했었는데, 이 관찰이 지금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고, 트랙터는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단 말이야. 아일랜드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들어준 트랙터가 56년 모델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트랙터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트랙터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 보수하자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 그 영국 차 중에 벤틀리라고 엄청 비싼 차가 있어요. 거기 한국인 디자이너가 한번 간 적이 있어. 그 양반이 설계해서 만들어진 차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가격이 높습니다. 되게 옛날 차거든.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 한국인이 디자인한 차야 라고 해서 거기다 어떤 애정이나 애착을 조금 더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6년 모델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요걸 조금 더 잘 써보자 해서 유지보수를 한 거고 그 다음 모델은 그냥 평범한 트랙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싹 다 없어졌고 이거 하나만 아일랜드에 지금 남아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심상치 않거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보는데 일단 이때 강조 구문이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가 안 보이잖아. 이때 강조 구문의 특징은 이거죠. it is랑 뒤에 나와 있는 that을 짝으로 맞춰서 뺐을 때 얘를 이렇게 제거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랑 요 뒤에 있는 문장, 나머지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 자리에 주어가 들어간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가 이제 주어 없이 문장이 이렇게 전개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it is랑 that을 빼고 SVO 이렇게 합쳐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전형적인 그 구조예요. 근데 좀 길어. It might well be까지가 여기까지가 강조 구문의 머리고요. 뒷부분이 여기예요. 요게 지금 위에 하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 흰색 밑줄들을 싹 제거했을 때 얘가 한 문장으로 붙을 거야. 실제로 그런지 보자. The fondness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선호라는 뜻입니다. 선호가 has led, 이끌었다. 농부들로 하여금 to hold onto their messy 저거 and take care of them. 이렇게 해서 목적 보어 병렬. 이렇게 한 문장 해석이 되죠. 저 fondness가 주어고 has led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밖에 해석하기 전에 저 fondness 뒤에 있는 걸 좀 처리해 볼 텐데 일단 이 단어가 좀 생소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2학년인가 3학년 모의고사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 한번. 이런 표현 봤던 거 기억나나요? fond conceit.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fond가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여기 ness가 붙어 있으니까 좋아함 내지 선호라는 명사가 될 겁니다. 자, 선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사절이 붙었네. 여기까지 쭉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사절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시면 people in Ireland have의 목적어가 없지? 이 자리가 비어있다. For the little red tractor. 이게 1956년 모델인가 봐. 자, 바로 선호가, 근데 어떤 선호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가 어디에 대해서? 그 빨간 트랙터에 대해서. 이 선호가 농부들로 하여금 그 트랙터를 잘 붙잡고 있도록 이끌었고 take care of them, 그들을 잘 유지 보수하도록 이끌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56년 모델의 빌드 퀄리티가 높아서 얘가 지금까지 생존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볼 근거가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모델이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트랙터는 농기계잖아. 얘가 그렇게 50년, 6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일 리가 없어요. 이거 막 더럽게 막 굴려지는 그런 기계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 양반 who developed it was born in Ireland. 그래, 이게 핵심인 거야. 이 양반이 아일랜드 태생이었대. 아일랜드 태생의 디자이너, 설계자, 엔지니어가 만들어준 트랙터기 때문에 그 선호가, 그 애국심이 일종의 그 선호가 농부들로 하여금 잘 붙잡고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하도록 했다. 자, 마지막으로 as well as they have 이 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대동사거든? 뒤에 생략된 부분이 have taken care of them이에요.
이건 찾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얘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들을 그만큼 잘 관리했다라는 거잖아. 관리한 만큼 잘 관리한 이유가 바로 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사실 이거 원급 비교긴 한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꼭 원급 비교일 필요가 없는 문장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 수준을 뭐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로 유지를 했다고 치면 얘네가 그 9점을 유지하면서까지 관리한 이유가 바로 애국심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 여기? 괜찮아? 괜찮지? 나 넘어간다. 2번 가보자. 자, 이거는 뭐 무난해요. 굉장히 쉬운 그림입니다. 이거는 바로 들어가 볼게요. During crisis that present immediate danger. 즉각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seek trusted and verified sources. 사람들은 찾는다. 신뢰되고 검증된 출처를 뭐 하기 위해서? To ease their immediate concerns. 그들의 즉각적인 걱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 immediate danger 이거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폭력 소요 사태, 테러 사태 또는 뭐 대중교통 파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산사태가 났어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왔어 이런 거 할 때 당신들 인스타그램 볼 거야 뉴스 볼 거야? 아무래도 뉴스 보지 않겠어요? 릴스보다는 KBS 뉴스 들어가 볼 확률이 높겠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thus turning to traditional sources.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랑 의미상 주어가 일치해야 되고 일치하고 있지. 사람들이 향하는 거잖아. 얘가 의미상 주어야. 사람들이 향하면서 어디로? traditional sources. 전통적인 원천, 전통 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TV 같은 거. TV, 라디오.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SNS나 뭐 카톡 이런 것보다는 KBS라든지 뭐 이제 라디오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통 미디어 대 전통 미디어와 SNS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개의 기준에 따라 비교를 할 거야. 첫 번째는 위험성에 따라서 그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연령에 따라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따로따로 굴러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테러, 도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SNS보다 전통 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방금 이 내용이고 반면에 조금 덜 위험한 사건 내지는 뭐 이제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전통 미디어보다 SNS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 두 개를 위험성이라는 인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위험성이 높으면 전통 미디어가 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령. 얘랑 별개로 당신들 TV 많이 봐, 릴스 많이 봐? TV라는 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다 릴스랑 쇼츠만 보고 있잖아.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 미디어를 선호하고 낮을수록 SNS를 선호한다. 이 두 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SNS를 선호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SNS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자는. 전통 미디어랑 SNS를 양대축으로 나눠놓고 위험성 측면에서는 전통 미디어가 선호된다.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다. 당신들도 전쟁 나면 KBS 볼 거잖아. 그치? 전쟁 나는데 카톡 보고 있을 사람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연령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 내용. 어른들은 아무래도 TV를 좀 선호하시고 우리는 SNS를 선호한다. 뭐 우리라니까 약간 우리가 한글로 웃기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세대입니다. 다들 동의를 안 하네. 자, 일단 가보자고. 자, for other types of crisis, 좀 다른 사건들에서는 such as public health and political crisis.
어떤 대중보건이나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turn to social media. 사람들은 SNS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연령 불문이에요. 공중보건 같은 거는 뭐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코로나 사태는 조금 부적절한 예시일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 사건이잖아. 그 처음에는 그냥 공중보건 이슈였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셧다운 시켜버린 그런 대형 참사가 돼버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SNS에서 친구들, 뭐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야 코로나 터졌대, 우리 조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모든 방송을 장악해버렸잖아 그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라디오나 TV에 집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공중보건 이슈. 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SNS를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고 나서 요 where 관계부사절 묶어주시고 they can seek multiple voices and a variety of expert opinions. 이렇게 묶어주고 얘는 소셜 미디어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입니다. 관계부사절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겠지. They can seek multiple voices and variety of expert opinions. 완문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맞다. 그래서 요 문장이랑 첫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접근을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험도라는 하나의 척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적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전문가를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 털 수 있을 정도로 덜 위험한 사건에서는 SNS를 보는데, 이게 국가 단위 어떤 재난이 돼버렸다 이러면 뭐 전문가고 나발이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급하잖아. 이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서울에서 핵폭탄 터진대.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교수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는 당장 대피소로 가야 되잖아. 그런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TV를 본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SN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 as는 because예요. because. 왜냐하면 unlike the first set of crises, 이 첫 번째 언급된 위기들, 핵폭탄 터지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진대. 자, 이런 거랑 달리 public health and political crisis. 자, 이런 것들은 maybe more subjective, 더 주관적일 수 있어. 그 다음에 maybe less straightforward, 덜 명확할 수 있어. 이게 좀 시국적인 얘기가 돼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정치적인 사건 하나 있었죠. 어떤 분께서 크게 한번 뭔가를 하셨잖아. 제 계엄을 선포를 했잖아. 야,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을 우리는 봤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해서 진짜 국회를 장악했으면 더 이상 이런 것보다 우리는 여기 의존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관적이야. 그 다음에 조금 덜 명확해. 자, 그러므로 necessitate.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 may be랑 necessitate 이 두 개가 병렬이에요. 이게 동사 병렬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접속사 and예요. 요 동사랑 요 동사 사이의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and다. 그럼 저 does는 없어도 되는 놈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연결사 내지 접속 부사라고 해요. 이건 없어도 문장 성립에 지장이 없어. 근데 가끔 저거를 접속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없어도 문장 성립하잖아. 그러면 연결사인 거예요. 이런 위기들은 더 주관적이고 덜 명확해. 그리고 그러므로 필요로 한다. A deeper dive into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evidence.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들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내지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두 개를 저기 써놓은 대로 위험성이란 기준에 따라서 양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토픽. 두 번째는 In addition to the type of crisis at hand. 당장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에 더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argued, 주장했다 that 이하라고.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have different effects on different audiences regarding the motivation to follow instruction.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절 안에를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소셜 미디어와 트래디셔널 미디어는 가진다. different effects. 다른 효과를 가진다. 누구에게? different audiences. 다른 관객들에게. 뭐에 관련해서? the motivation to follow instructions. 어떤 그 지시사항을 따를지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즉, 이 말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독자가 누군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commended behaviors during crisis. 이 위기 상황 동안에 어떤 행동이 추천되는가를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뒷부분 있죠? 이게 정보 수능성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 제시된 정보를 네가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네 멋대로 행동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효과를 가진다. 다른 나이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깊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간단한 투부정사고 이거 병렬 구조니까. 예를 들어서 although younger audiences seem to favor social media to traditional media source during the times of crisis. 젊은 친구들은 뭐 하는 것으로 보여? 아까 seem 투부정사, appear 투부정사 나온다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 무엇을? SNS를. 뭐보다? traditional media, TV보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TV보다는 인스타나 쇼츠로 정보를 공유받는 데 익숙하잖아. 그 아주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핵폭탄 터졌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SNS 버리고 TV를 볼 거 아니야. 젊으면 SN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반면에 틀딱들은 indicate. 나 같은 사람들은 뭘 암시하냐? preference for a traditional media. 나 같은 사람들은 사실 핸드폰으로 보면 눈 아프거든. 조금 해가지고. 이만한, 아니 교무실 가보면 알겠지만 내 자리에만 이만한 모니터가 있잖아. 그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조그만 걸로 보면 노안이 와서 눈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트래디셔널 미디어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SNS에 대한 선호가 있고. 그래서 얘는 저 위험성이랑 별개로 두 번째 범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두 번째 범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 미디어 선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SNS를 선호한다가 이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모두 얘네 둘 다 play a promine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동명사죠. in 동명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important scientific information to the public during crisis. 어떤 사건 도중에 대중들에게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이유가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전통 미디어 선호가 뚜렷하고 반면 위험성이 조금 적고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SNS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고 이거랑 별개로 나이에 따라서 이쪽으로 양분된다. 그래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차트 이해할 수 있죠? 저거 왜 그렸는지 알겠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보자. 얘가 좀 어려워요. 자, 얘가 이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거든? 초점과 다중균형, 작은 촉발 요인이 어떻게 자기 유지 사회적 패턴을 만드는가.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근데 이런 예시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공원 A가 있고요. 공원 B가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의 공원에서 조기축구 모임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볼게. 조기축구 모임이 생기면 그 공원은 금방 북적북적해지죠. 왜 북적북적해지는지를 생각해봐. 조기축구를 그 아저씨들, 30, 40대 아저씨들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범죄자가 아무래도 딴 데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범죄율이 낮아질 거 아니야. 좀 안전한 곳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기축구가 이 자리에 발생을 하면 여기에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건장한 아저씨들이 한 30명씩 뛰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아무도 없는 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 거야. 범죄자 입장에선. 자, 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패밀리 피크닉, 그러니까 가족 피크닉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저기 저 아저씨들이 축구 하잖아. 여기 안전해.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크닉 장소로 낙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나서
피크닉 장소로 낙점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족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럼 그걸 보고 또 많은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참여하겠죠. 저기 사람들 많아.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피크닉의 피크닉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는 북적북적해진다라는 걸 필자가 lively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기 축구가 시작됐어. 안전도가 높아지고 피크닉 비율이 올라가고 규모가 커져서 북적북적해졌어. 이 덩어리 전체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건 논리적인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론이야. 근데 이 조기 축구가 A에서 시작했는지 B에서 시작했는지는 얘랑 무관하죠. 자, 필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 조기 축구가 A에서 발생했는지 B에서 발생했는지는 랜덤이다. 근데 이 랜덤한 시발점을 두고 이 이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는 논리적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과정은 논리적이다. 작은 촉발 요인이 랜덤 선택된 공원 A 또는 공원 B입니다. 이 작은 것이 결국 몇 주가 지나면서 공원 A랑 B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들어버렸잖아. 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막 포장마차도 와 있는 그런 공원이고, 한 곳은 그냥 썰렁한 범죄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썰렁한 공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요인 하나가 이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한 지문입니다. 요걸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거 이따가 다시 써드릴 테니까 지금 안 써도 됩니다.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focal points are the little things that make a big difference. 우리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 focal points가 이거라고. 공원 A를 선택할 건지 공원 B를 선택할 건지 랜덤해 보이는 이 focal points가 이건 little thing이에요. 작은 거야. 근데 얘가 that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Difference between reaching one equilibrium and reaching another. 하나의 균형점을 달성하든지 또는 다른 하나의 균형점을 달성하든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미 내용을 스포했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갈게요. One equilibrium이 lively한 상태의 공원이야. 또 하나는 lively하지 않은 상태의 공원입니다. 사람들 가득해가지고 막 재밌게 떠도는 그런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썰렁해서 막 언제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작은 포컬 포인트에서 시작된다. 우연히 조기축구회가 A를 골랐냐 B를 골랐냐에 의해서 두 공원의 이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If a local soccer team comes to practice, 이게 조기축구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조기축구회가 연습하러 온다면 near the playground of the park every Saturday morning. 또는 A group of stay-at-home parents arranges a regular trip at 3 p.m. 이렇게 두 개 묶어주시고,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뒷부분 if절은 뒤에서 구체화가 안 될 거야.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필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해석해보면, 만약에 조기축구회가 연습하러 온다면 그 공원 근처 놀이터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또는 group of stay-at-home parents, 그겁니다. 전업 부모? 라는 얘기인데, 어머니가 일 안 하시고 애 키우는 그런 집 있죠? 그런 집 얘기하는 거야. Parents arranges a regular trip at 3 p.m. 오후 3시에 그냥 모이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낸다면, 여기서 요거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 구체화 안 될 거거든? 조기축구의 모임이 시작된다면, that can create a focal point. 자,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다. focal point. 초점 또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시발점, 시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Around which others coordinate. 이 around which가 놀랍게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의 명사예요. 우리 이제 알잖아. in which, from which 아니어도 별 희한한 전치사 다 붙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가장 특이한 형태가 around which입니다. 저건 진짜 드물거든,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기 때문에 뒤에 완문 붙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 시발점을 만든다.
무슨 말 나올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조기축구회가 거기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이 돼서 패밀리 피크닉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뒤에 나올 거야. With the team at practice. 자, 팀이 연습한다면 the park will feel safe. 공원은 안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겠지. 건장한 30, 40대 아저씨들 30명이 뛰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범죄를 일으키겠어요? From muggers, 그 강도로부터.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be something to look at. 뭔가 볼 것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유도부사잖아. 유도부사가 도치됐기 때문에 SB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Will be something to look at. 무언가 볼 게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뭐냐? 조기축구 하잖아. 근데 어떤 29살짜리 굉장히 마스크가 좋은 친구가 거기서 뛰고 있을 수도 있어. 약간 걔 보러 사람들 몰리지 않겠어요? 아닌가? 약간 동의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그 치어리더처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볼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간다 이거야. 근데 축구 막 치어리더 막 이쁘고 이러면 우리 아저씨들 다 거기 몰려간단 말이야.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눈요깃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뭔가 볼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families will come along. 가족들이 함께 올 것이다. To use the park. 그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기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볼 게 있어서 거기로 몰린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로 몰린다. 화살표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Other families will come. 다른 가족들 또한 올 것이다. 자, 왜 오냐? Because the first families will be there. 첫 번째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표였지, 이게. 한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저기 그럼 가족 단위로 모이는 곳인가 보네. 우리도 가자 해서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요거 있잖아. 얘가 마치 처음 읽었을 땐 굉장히 중요한 문장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하나도 안 중요하다. After the soccer season is over. 축구 시즌이 끝났어. 그리고 the team no longer comes to practice. 더 이상 연습하러 오지 않아. 그 이후에도 토요일 오전엔 can still be lively. 여전히 활기찰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유 때문에 simply because everybody expects. 모두가 기대하기 때문에. 자, 뭘 기대하냐? They will be lively.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얘기예요. 조기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 피크닉이 시작되고 이 장소가 북적북적해진다 이거였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기축구회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은 그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소로 몰린다. 처음에 이 시발점은 조기축구회였는데 그게 없어지더라도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완성된 이 흐름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써드릴게요. 자, 조기축구회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장소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몰린다. 다양한 사람들이 군집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블리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런 흐름인데 저 시발점인 조기축구회가 없어지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대로 간다예요. 이해할 수 있지? 이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이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이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하나의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저 머리가 없어지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간다, 당분간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 문장이에요. 자, 실제로 보시면 A lively park ground can be created by a soccer practice. 이 북적북적한 공원은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축구 연습에 의해서 that doesn't even take place any longer. 더 이상 거기 있지도 않은. take place가 발생하다라는 뜻이잖아. 이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조기축구의 모임이 사라지더라도 이게 사라지더라도 일단 시작된 화살표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간주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가 사람들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글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더 확장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런 외부 순환고리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이건 글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There's an indication of how whimsically unpredictable these multiple equilibria can be. 자, 그게 뭐에 대한 암시냐면 얼마나 변덕스럽게 예측 불가능한지 의문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 친구는 의문사 면서 보어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these multiple equilibria 이런 다양한 균형점이 얼마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문장 같이 가볼게요. 그러나 while the outcome is 변덕스럽지만 원인은 합리적이다. 결과가 변덕스럽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저 화살표 있죠? 저게 공원 A에서 시작할지 공원 B에서 시작할지는 랜덤이란 얘기예요. 이거 조기축구회가 처음에 어떤 그 공원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두 공원의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 과정이 변덕스럽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반면에 원인 자체는 합리적이다. 일단 저 화살표가 시작되면 저 화살표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저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조기축구회가 공원 A를 선택하는지 공원 B를 선택하는지 이 최초의 과정은 여기는 랜덤하고 변덕성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원 B를 그냥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공원 A를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 이건 랜덤이다. 반면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볼까? 자, 랜덤 변덕성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랑 B 중에 하나가 공원으로서 떡상을 했지. 나머지 하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냥 공터가 돼버렸죠. 이게 변덕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르게 된 이 과정 자체는 어때? 이렇게 이르게 된 과정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축구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전하고 뭐 나발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결론 자체는 그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다만 A인지 B인지는 저 최초 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랜덤이다. 얘기한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조금 어렵다, 글이. 근데 요거는 공원 A, B 선택하는 거 머릿속에 잘 둬두시고 요 두 개 문장을 약간 함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고. 괜찮죠? 다중균형이 불규칙할 수 있다. A인지 B인지는 랜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거 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시마이를 치자고 했지. 얘는 3번처럼 어렵진 않아요. 3번은 좀 어려웠잖아, 사실. 3번은 좀 어려웠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먼저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약간 좀 나락감지가 되긴 하는데, 해볼게요.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현재는 안 괜찮은 게 뭐가 있죠?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괜찮은 관행이었는데, 현재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그런 거, 뭐가 있어? 내가 말하게 할 거야? 빨리 니네가 얘기를 해줘야 마이크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있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뭐 인종차별 이런 거 있잖아. 인종차별. 어디 흑인이 축구공 안 만들고 여기 와가지고 대학을 다녀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옛날엔 괜찮았죠? 지금은 안 괜찮지? 약간 납득이 안 되나? 그러면 우리나라 걸로 가볼게요. 약간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하는 그 어르신들 있잖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디 이거 있죠? 이거 옛날에는 괜찮았지. 옛날엔 이게 당연한 관행이었잖아. 어디 여자가 집 밖으로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직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에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되는 거였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살아요. 남녀 평등이 필요하다 또는 남녀 차별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살진 않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느끼는 방법은 이거야. 어디 여자가 라는 말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돼. 옛날 영화를 보면 돼. 아이씨. 자, 옛날 영화를 보면 잘 보세요. 옛날 영화에서는 저런 말이 나오죠. 그 가부장적인 모습이 당연한 모습으로 간주가 되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 저런 옛날 영화를 보는 순간 아, 옛날엔 저랬는데 아, 지금은 안 그러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옛 사상을 반박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 본 적 있나? 그거 있어요? 거기 걔 누구냐? 박보영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그 부장이 완전 꼰대였어. 부장이 약간 진짜 개 틀딱 꼰대였거든. 어디 여자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 막 이런 거를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 캐릭터가 뭐라 그랬냐면 부장이 그렇게 참견하실 권리가 없지 않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 과정에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맞아 옛날에 꼰대들은 저랬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지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은 납득이 되나? 괜찮아요? 한번 가보자고 무슨 말인지. 보자. As a set of cultural norms and categories taken for granted at every particular time. 자, 저걸 일단 넘기고 present부터 볼게요. present. 현재는 is normally more or less invisible. more or less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넘거나 조금 덜 있거나라는 뜻이니까 그냥 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현재는 안 보인다. To those. 누구에게? Who participate in it.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별 평등이라든지 인종 평등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안 보인다, 우리 눈에. 현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요만큼 묶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present를 수식할 겁니다. As a set of cultural norms, 어떤 문화적 규범, 그 다음에 문화적 범주예요. Taken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for any particular time.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규범으로서의 현재는 우리의 안 보인다. 우리에게 안 보인다. 그래서 요 present를 조금 쉽게 해석하자면 규범으로서의 현재예요.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든지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규범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은 마치 뭐랑 같냐? It is the unthought background. 생각되지 않는 배경이다. Of their thoughts and action. 마치 모처럼 water to fish, air to dove. 그 새가 공기를 인지하면서 날아다니진 않잖아. 물고기도 주변에 있는 물을 인지하면서 헤엄치진 않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규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내면으로 수용이 된 거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규범으로서의 현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물고기가 물 인지 못하죠? 이것처럼 현대인은 규범으로서의 현대를 인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인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쓰고 있지, 아직. 자, 영화에서 이 배경은 can sometimes become visible. 어떻게 될 수 있어? 눈에 보이게 될 수도 있대. 안 보여. 일상에서 안 보이는데 영화를 통해서 규범으로서의 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다. as a bygone present. bygone present라고 지나간 현재, 이거 과거예요. bygone present 과거입니다. 자, 근데 어떤 과거냐? 잘 생각해봐. 과거는 어떤 사람들에겐 현재였어요. 과거인들에겐 현재였어. 혹시 이런 질문 봤던 거 기억나? 우리 2학년 때인가? 미래가 현재 해석에 영향, 과거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 과거는 그 사람들에겐 현대였는데 우리한테는 과거잖아. 이게 보일 수 있대. In a film that is not just historically but culturally dated.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historically dated는 말 그대로 오래된 영화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출시가 막 1900년대에 된 거야. culturally dated는 문화적으로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이 문화적인 잘못된 관행들을 그 영화가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딱 켰는데 첫 마디가 어디 여자가 이래. 이게 약간 culturally dated fil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화 자체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영화가 담고 있는 생각, 영화가 담고 있는 사고 자체가 굉장히 옛날 영화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지. 와, 옛날에 진짜 미개했구나. 옛날에 사람들 저러고 살았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in a culturally dated film, 이 문화적으로 오래된 영화에서는 attitudes and ways of behaving, 태도와 행동 방법이 주어 두 개지? ways of behaving. 자, 행동 방법이 that have altered over time and which now appears as quite strange, incorrect, or problematic. 이렇게 싹 묶어주신 다음에 문장부터 뼈대를 잡아볼게요. Attitude and ways of behaving이 are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받아진다. 누구에 의해서? Characters in the film. 그 영화에 있는 주인공들에 의해서. 태도와 행동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캐릭터들에 의해서. 자, 근데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냐? 관계사절을 해석하면 되겠죠? 안에 뜯어보면 have alter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요건 두 번째 관계사절이거든? 얘를 이렇게 분리해줘도 될 것 같아. 이거 어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 두 개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바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 괄호 닫고 열고만 추가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태도와 행동 양상. 그 다음에 which now appears as quite strange, incorrect, or problematic. 이제는 기이하고 이상하고 부정확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태도와 행동들이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의디 여자가야. 그 의디 여자가 하는 그 틀딱들 말 있잖아. 그게 이거야. 이 말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누구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에 의해서는. 거기선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부장님이 옆에 임산부인데 저기 뭐야 사무실에서 담배 뻑뻑 피고 있어. 그러면서 미스 김 이따 회식 가야지 막 이질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캐릭터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요. And go unquestioned.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Attitudes and ways of behaving을 우리가 주어로 잡았지? 얘가 are taken for granted and go unquestioned. 질문되지 않고 간다. Or are even happily endorsed in the film's narrative. 동사가 3개입니다. Attitudes and ways of behaving을 주어로 잡은 다음에 첫 번째 동사가 are taken for granted. 두 번째 동사가 go unquestioned. 세 번째 동사가 are endorsed. endorsed 이런 거예요. endorser란 말 들어봤죠? 어떤 농구 선수가 무슨 운동화 같은 거 받아가지고 신고 다니면 그거 endorser라 그러잖아. 촉진한다 내지는 홍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지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런 옛날 태도가 이 영화 속에서 지지되고 특별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니 뭐 실내에서 담배 좀 피울 수 있지 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이런 태도가 영화에 만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저랬구나.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은 저렇게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 요즘은 저렇게 막 미스 김 회식 이런 사람 없잖아. 저 옛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현재의 규범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서 이 과거 모습에 비추어 현재를 인지한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안 보이던 현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포인트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이번에. The present is also visible in contemporary historical dramas. 이 현재는 또한 보여질 수 있다. 어디에서? 현대 역사 드라마에서. 자, 근데 현대 역사 드라마가 뭐냐? 부가 설명할 건데요. Read the past in terms of the present.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읽는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읽는 이런 영화에서 당찬 캐릭터 하나가 부장님한테 반박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해석한 거지.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이 기준에 맞춰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걸 짚어낸 캐릭터가 있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막 미스 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근데 미스 김이 벌떡 일어나서 부장님 그건 멸칭입니다. 막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거 모습에 비추어 현재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같아요.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 아, 옛날이랑 달리 지금 좋아졌구나. 옛날엔 되게 잘못된 관행이 있었구나. 스스로 인지하는 거고 얘는 어떤 캐릭터가 그 인지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차고 일어나서 싸워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맞아 저렇지 라고 이해하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방향이 반대지만 같은 말이야 결국은. 현대 역사 드라마 Read the past. 과거를 읽는다. 어떤 관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이거는 현재 사상을 가진 캐릭터가 과거를 읽는다. 자, 과거를 반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미스 김이 벌떡 일어나서 부장님 싸대기를 쳤어.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anachronistically important modern attitudes into the past they portray. 자, 이거 분사구문으로 묶어주시고요. 시대착오적으로 importing modern attitudes. 현재의 태도를 수입하는 겁니다. 어디로? 과거에. 현재의 태도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맞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 사례를 구성해 놓으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맞서 싸우겠죠? 위에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들을, 현재 사상의 캐릭터를 과거를 반박하기 위해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원래는 잘 안 보였던 현재를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is is something that is doubly evident. 자, 이것은 두 배나 명확한 거야. In dated historical feelings. 이중으로 명백하대. 역사 영화에서 that read the past in terms of their present. 과거를 읽는 겁니다. 그 현재에 더불어서, 그 현재의 관점으로.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지금 1번이랑 2번을 얘기했단 말이야. 얘는 오래된 역사 영화에서 두 배로 명확하대. 근데 이게 어떤 영화냐라고 보니까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한 거래요. 이거 연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현재가 2026년이죠. 영화가 2010년에 나왔다고 쳐봐. 2010년에 나온 영화가 1960년대의 관행을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0년이란 영화 자체가 우리한테 과거의 영화죠.
이 자체가 이미 과거다. 근데 얘는 이 당시의 현재를 가지고 이 과거를 반박한 거예요. 2010년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6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진보한 사회였을 거란 말이지. 그 기준치를 가지고 지금처럼은 아니겠지만 그 기준치를 가지고 60년대의 그 꼰대 같은 문화를 반박하는 이런 영화에서는 더더욱 명확하겠죠. 그럼 우린 이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2010년대 사람들도 저렇게 신세대였구나. 2010년대 사람들도 저렇게 60년대를 반박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인지를 하고, 두 번째는 요 사이의 효과는 뭐야? 이 사이 효과는 이거예요. 2010년대에는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었구나. 지금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2010년대 캐릭터가 1960년대를 반박하는 거는 캐릭터가 해주는 반박이고요. 즉 아까 1, 2번 중에 2번에 해당하는 놈이고, 2026년 관점에서 2010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1번 스스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이중의 효과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2010년에 아무리 신세대 해봤자 우리 입장에선 그거는 한참 먼 과거 얘기일 뿐이다. 당신들 심지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아닌가? 잠깐만, 네 몇 년생이지? 08인가? 거의 안 태어난 거지, 그 정도면. 거의 사람 아니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어렸잖아, 그때.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때는 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 영화를 보는. 자, 그래서 2010년대의 영화가 1960년대의 관행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2010년의 사상으로 이렇게 60년대가 반박되는구나. 이번 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야, 근데 걔 나름 신세대라고 하는데, 나름 신세대인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2010년대도 그냥 옛날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인지를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doubly evident예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절 where the anachronisms are themselves reflective of a bygone past. 이 시대 착오가 그 자체로 뭐다? reflective of a bygone past. bygone past 아까 present past라 그랬죠? 과거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 시대착오 자체가 지나간 현재, 즉 과거를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저 뒷부분보다는 요 1, 2가 동시에 성립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문장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혹시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온 사람 누구 있지, 여기? 금요일 온 사람. 하나, 둘, 셋, 넷. 당신들은 금요일에, 잠깐만, 금요일까지 끝낼 수 있나? 너 금요일에 온다 그래 놓고 토요일에 온다 그래 놓고 둘 다 안 올 거지? 토요일에 못 와요. 금요일에 올 건가? 내일 몰라요. 내일 못 와요. 하여튼 우리 금요일에 시험 범위 전체 볼 거니까 잘 준비해 오시고. 시험 볼 상태가 아니면 안 와도 되냐고?